원전 윗선 수사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겁니다. 백운규 전 장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함께 보시죠. 늦은 시각이죠. 오늘 새벽이죠.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법원에서는 검찰의 소명은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보기 부족하다. 방어권 보장 차원,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 검찰 관계자는 영장 기각 사유 납득하기는 어렵지만 더욱 철저히 수사할 예정이다라고 밝힌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이번 검찰의 수사로 백운규 전 장관이 청와대 고위직과 여당 의원을 접촉했다라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자, 검찰 수사 관련된 내용에서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이 감사원 감사 진행 중에 청와대 고위 관계자, 민주당 의원을 접촉했다. 2019년 12월 감사 전 산업부 공무원들 청와대 보고 문건 등 530건 삭제 당시에 문건 삭제 관련 공무원들과 20차례 연락을 주고받았던 것도 추가적으로 검찰 수사로 현재 나온 상황입니다. 일단 이진명 기자, 자, 구속영장은 기각됐다라는 소식 한 소식과 그리고 감사원 전후에서 청와대 고위관계자 여권 인사와 연락을 주고받았다. 그리고 문건 삭제한 관련자들과 장관이 20차례 연락을 주고받았다. 자, 이 세 가지 소식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뒤에 있는 것도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감사원 감사를 받는 동안에 그 당시에 이제 전 장관이 됐었죠. 백운규 전 장관이 청와대 고위 라인과 또 민주당 의원들에게 SOS 쳤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글쎄 그 점이 얼마나 확인됐고 얼마나 입증 가능했는지는 뭐 사실 저희가 정확히는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감사 과정에 어떤 개입이 있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지금 2019년 12월 1일 날 원전과에서 결국 530건의 벌써 원전 1호기 관련된 문건이 파기됐죠. 그 연관성을 이제 검찰은 보려는 거고 그 파기 과정에도 백운규 전 장관이 직접 개입했느냐. 지금 이것이 이제 굉장히 쟁점이었는데 어제 영장실질심사에서 백운규 장관은 모든 걸 다 부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원전 즉시 가동 중단을 지시한 적도 없고 경제성 조작을 지시한 적도 없다 이렇게 부인을 했는데 글쎄요 검찰이 얼마나 이제 확실한 증거를 당시 영장실질심사 과정 속에서 제시했는지 모르겠으나 일단 법관이 두 가지 얘기를 합니다. 판사가 영장실질심사 판사가 첫 번째는 이미 그 원전 담당 국장과 서기관이 구속돼 있고 그리고 또 과장이 지금 불구속 기소돼 있죠. 그 사람들 증언을 다 확보했기 때문에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 이 얘기를 하라는데 제가 볼 때 검찰이 더 치명적인 건 영장을 기각하면서 원전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 피해자의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지 않다 이렇게 판사가 판단을 합니다. 그 얘기는 지금 국장, 그다음에 과장, 서기관들로부터 어떠한 진술을 확보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이 과정 속에서 백운규 전 장관의 직접적인 연결고리를 찾지 못한 게 아닌가라고 이제 추정이 가능한 거죠. 그런 점에서 그렇게 봤을 때 지금 조금 전에 얘기했던 감사 과정에서 청와대와 혹은 민주당의 SOS를 치고 그리고 그 문건을 파기하는 과정 속에서 백운규 장관과 연락을 주고받고 한 것들을 얼마나 입증했는지는 앞으로 좀 재판 과정을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검찰이 호기롭게 백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검찰의 수사가 충분치 않다라고 기각하면서 결과적으로 윗선 수사에 차질을 빚는 건 아니냐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일단 검찰 출신이시니까 김관삼 변호사님, 검찰의 수사가 충분치 않다라는 거예요? 예컨대 백운규 전 장관과 청와대 윗선 여당 접촉을 했다. 굉장히 그럴듯한데 결과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수사를 하나도 못했다면 구속영장이 이렇게 기각되는 거잖아요. 검찰 수사. 그런데 이제 청와대라는 민주당 여권 인사하고 접촉을 했다 하더라도 어떤 식으로 접촉했는지 그 내용을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단지 접촉했다는 통신 자료만 아마 가지고 있을 거예요. 문자 메시지랄지 아니면 SNS 아니면 통화 내역. 그렇지만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경제성 평가에 영향을 미치려고 했다는 그런 내용이 아마 확보가 안 됐을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따지면 이번 영장 기각 자체는 이제 범죄에 대한 소명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장을 발부하려면 증거가 명확해야 하는데 예. 그 부분이 이제 부족하다는 것이 영장 기각 사유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이번에 지금 이전에 산자부 관련된 관련된 실무자들 서기관 사무관 해갖고 3명이 지금 기소돼 있죠. 그리고 2명이 지금 구속되어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들은 죄명 자체고 구속 사유가 감사 방해예요. 그리고 들어가서 파일을 지우는 과정에 있어서 주거침입 이런 부분이고 경제성 평가 관련해서 그 사람들이 지금 구속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검찰에서 영장 청구한 백운규 전 장관 같은 경우는 경제성 평가를 조작했다는 혐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월성 1호기와 관련해서 경제성 평가 조작과 관련된 영장은 처음이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영장을 기각을 했기 때문에, 더군다나 범죄 소명이 부족하다고 기각을 했기 때문에 이제 검찰 입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더 보강할 것이냐. 왜냐하면 지금 검찰의 시각 자체는 장관이 혼자 독단적으로 한 게 아니고 청와대, 특히 산업정책 비서관이었던 이제 최이봉 현 가스공사 사장하고 연계가 돼 있고 어떤 청와대의 지시를 받아서 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보강을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영장을 재청구할 것인지, 이 보강한 수사를 근거로 해서 또 청와대와 관련된 사람들을 수사할 것인지, 이런 부분이 앞으로 이제 검찰이 풀어야 할 숙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조금 전 여당에서 입장이 나왔습니다. 구속영장 기각에 대한 입장인데 검찰 수사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수사 시점으로 보나 배경으로 보나 정치적 중립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무리한 정치 수사였습니다.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을 계기로 검찰은 원전 안전 정책에 대한 정치 수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자, 검찰 수사에 대해서 강한 비판 들어봤습니다. 박수현 대변인, 네. 여당 입장에서 볼 때에 검찰의 수사가 미진한 겁니까? 즉 실력이 없는 겁니까? 아니면 수사 자체가 무도하다고 보십니까? 수사 자체가 무리한 것이죠. 예. 네. 최인호 수석 대변인의 저런 논평은 당연히 예상이 됐던 것이죠. 그런데 이런 문제의 이전에 저는 달리 시각에 짧게 설명을 좀 드려보면, 이 월성 1호기가 어떤 원자력 발전소인지 국민 여러분께서, 우리 돌직구 시청자 여러분께서 아실 필요가 있어요. 이 원자력 발전소 이 문제는 안전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노후 원전을 재가동해서 생긴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보면서 이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졌고, 또 우리가 경주와 포항에 지진이 일어나면서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고 하는 그런 불안이 커져 있고, 그 위에 우리나라 원전이 수십 기가 집중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1983년에 가동이 시작됐던 월성 1호기가 2012년에 설계 수명 30년을 다 합니다. 중단이 되죠. 3년간 중단이 됐다가 2015년에 이것을 다시 10년 수명을 연장하는 결정을 해서 가동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러다가 2017년에 이제 가동 중단을 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 문제는 이미 이 10년을 더 수명을 연장하는 것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법원의 판단이 이미 나와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에너지 전환 정책을 가지고 있는 문재인 정부로서는 이것을 중단시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과정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백운규 장관의 말대로 이것은 국민의 안전을 문제로 한 정책의 결정입니다. 정책의 결정에 경제성을 일부 조작했다라고 하는 것인데, 정책 결정의 위법 여부를 검찰이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밝히기가 어려운 한계가 있는 것이죠. 검찰은 아마 백운규 장관을 구속하면서 그 이후에 이제 최의봉 청와대 산업비서관, 지금 이제 가스공사 사장이죠. 그리고 그 위에 청와대 정책실장이나 라인들로 수사를 연결하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을 텐데, 아마 이 구속영장이 기각됨으로써 그 윗선의 정책결정 과정에 대한 수사는 이것으로 좀 동력이 떨어진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처음부터 무리하게 시도했던 것이고 당연한 귀결이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야당에서 볼 때는 어떠세요? 네, 어제 밤 자정이 넘어서도 결과가 나오지 않기에 기각이 될 확률이 꽤 높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영장 하나가 기각됐다 그래서 이 모든 애들이 없는 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냐라고 좀 반문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과거 조국 전 장관 동생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되고 나서 숱한 논란들이 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영장 청구 이후 결국 구속이 됐던 전례들이 있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첫 번째 영장이 기각됐던 당시 더불어민주당이 그 당시 어떤 얘기를 쏟아냈었는지를 한번 면밀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도 거듭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결국 대한민국 공무원들이 감사가 나오기 직전에 이 감사 자료들을 의도적으로 삭제했고, 거기에 대해서 신내림을 받았다는 등 엉뚱한 내용으로 해명하면서 결국 문제는 굉장히 일파만파 커진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설계 수명을 연장해서 이미 충분하게 안전하게 가동이 가능한 원전을
위법한 행위로 경제성을 조작해서 이 문제를 위법한 행동들이 있게 됐다면 검찰의 수사 결과 그 진실들을 밝혀야 됨이 마땅합니다. 지금 현재 이번에 영장 전담 판사에 의해서 영장이 기각됐지만 결국은 형평성 문제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을 때 구속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과거의 전례들을 숱하게 볼 수 있는데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에 백운규 전 장관은 모든 것들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매우 크다고 하지 않을 수도 없습니다. 이런 측면들을 고려해서 검찰이 수사 결과를 조금 더 수사를 강화하고 추가적인 영장을 청구하게 되면 그 내용들이 바뀌게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검찰의 수사 결과 그리고 영장 청구 등에 대한 가능성들을 더 살펴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